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섹터별 전략과 종목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N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를 좀 드렸죠. IRA 거의 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주말에 좀 봤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합니다. 뭐 핵심 광물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부품 따로 있고 퍼센티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세부 세칙에 따라서 각 섹터별 그 종목별로 이제 등락이 상당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우리가 크게 이제 이번 그 IRA의 그 세부 세칙에 관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강물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 핵심 강물을 수입하는 조달 국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예외 조항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 3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범위 그대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핵심 강물의 소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가 강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이나 뭐 분리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부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나라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양극재 중심으로 활발한 이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더 그 좋았던 부분은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달 국가에 대한 좀 유연성인데, 이번에는 이 부분도 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강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강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을 했거나 혹은 일본처럼 핵실 강물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원래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3국가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가공을 FTA 체결한 국가에서 하면 핵심 강물을 인정해주는 부분을 예외 조항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그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고, 특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미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가공만 된다면 전부 핵심 강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우리나라를 뭐 배려하는 일부 예외 조항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제 EU도 마찬가지로 크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 편의를 봐주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 조항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규정이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대로 기본 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3가지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퍼센티지가 다르거든요. 앞서 그림 보셨겠지만 역내 비중 퍼센트가 광물 쪽과 부품 쪽의 제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좀 중요해 보였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조금은 숨통이 확실히 트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광물 조달국과 관련해서도 확실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걱정은 덜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2차 전지주 그리고 자동차주 이렇게 섹터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호재와 혹은 악재가 반영되는 부분에서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이유는 이 IRA라는 법안이 지금 뭐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의 방향은 조금 역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2차전지 소재를 본다면 당연히 이제 호재성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 그 조달국, 핵심 광물에 대한 조달국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주말에 미국 업체들의 반발이 일부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분명히 이번에 호재를 좀 엎을 수 있는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이미 이걸 반영해서 너무 많이 급등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이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추격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재료가 노출될 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가 탄력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 탄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을 본다면 미국의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혹은 생산 기반 확대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그리고 일부 이제 일본 업체들과 비롯해서 SK그룹까지 충분히 호재를 좀 누릴 수 있는,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주와 배터리 셀 기업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조금 거죠? 이제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형주에 좀 강세를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만약에 2차전지 소재가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서 2차전지까지 같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 야기되면 오히려 2차전지는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도 그렇군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 예. 특히 전기차의 그 조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미국 내 생산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번 이 IRA 법안 발의에 의해서 핵심 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규제도, 부품에 대한 규제도 함께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는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예외의 차종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현대차나 기아는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타 경쟁업종 차종이 늘어나는 부분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도 이번 규정에 의해서 일부 모델이 보조금의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가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이제 이미 반영이 되었다, 혹은 악재가 노출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와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을 조금 분류해 주셨어요. 소재주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면서 호재를 기반영하면서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배터리 셀 업체, 예를 들면 코스피 대형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재주가 하락하면서 대형주까지 같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정 시 매수 관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가 많이 기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 IRA 세부 지침이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랫한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의, 테슬라의 전기차가 오히려 이제 보조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전기차에서 보시면은 그 테슬라가 지난 주말 IRA 법안 발의 이후에 어쨌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부 제외되는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으면, 미국 내에서 실제 그 기반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테슬라나 미국 업체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기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상업용 자동차나 혹은 SUV 모델에 대한 완화 교체가 나오면서 일부 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를 좀 받아들였고,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지아 공장 완공 시기를 좀 앞당긴 것 외에 최근에 나온 의견은 엘라바마 공장에서 기존의 내연차 외에도
전기차를 교차 생산하겠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교차 생산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나 기아는 기존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내에서 두 회사가 합쳐서 3개 모델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보조금 사태가 없었다면 상당히 선전이 예상되었고 실적도 좋게 그렇죠.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이제 악재 노출을 완전하게 나오는 기회로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를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기아가 그 10위 모델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지금 기아가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자동차 업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미국에서는 결국 테슬라였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악재를 좀 덜어냈다. 특히나 선전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아의 선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이 외에 또 IRA 하면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또 기타적으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관가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도 이번 그 IRA 조치에 의해서 보조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그동안 우리나라도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중심주에서 좀 이탈해 있었고, 미국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IRA 법안에 나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쪽보다는 미리 조정을 받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퀀타 서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독특합니다. 이 퀀타 서비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설비,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어쨌든 IRA 법안에 관련해서 공장 증설이나 혹은 신규 그 공장 증설이 많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전력 설비 의무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퀀타 서비스가 그 재생에너지에도 한 15%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나 혹은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양쪽에 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그러네요. კვanta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수주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 기업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에 의해서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S 윈드라는 종목은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55%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조금이 수령되는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를 충분히 조정받은 업체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2차 전지와 전기차 쪽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IRA 하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만큼 퀀타 서비스, 하나솔루션, CS윈드 같은 종목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IRA 특집으로 좀 준비해 봤지만 그와 동시에 또 4월 첫 거래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시장 전략 어떤 방식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은행 리스크가 3월 달에는 거의 강풍처럼 몰아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돌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부각될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은행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해본다면 결국은 리스크 완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긴축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시의 반영입니다. 특히 3월달 CPI, PPI, PC 지표 지난 금요일까지도 예상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긴축 완화에 대해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기술주, 성장주, 우리로 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기차나 반도체, 여기에 IT 부품들,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기계나 건설 쪽에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과 긴축 완화되는 기술주 위주 이 두 가지 섹터를 주력 섹터로 좀 보시면서 4월 달에는 주가가 리스크가 줄고 오히려 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주도 섹터 위주,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3월 달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알고 계신 것처럼 테마나 이슈성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테마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 위주들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큰 리스크를 일단
불은 잡았습니다. 은행 불안 리스크와 그리고 IRA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가득했는데 세부 지침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됐죠. 그렇게 된다면 3월에 급등했던 그런 테마 장세보다는 오히려 4월에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전략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 대표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오늘 의상처럼 핑크빛 꽃길을 기대하면서 4월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